출발합니다. 자, 사각형이 무엇일까요? 사각형이란? 사각형이란? 아래 안 나왔어요? 사각형이란? 초등학교 때 외워요? 네,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사각형. 오케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기만 하면 곡선 아니야. 선분. 그럼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리면 선생님이 펜실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야? 안녕히지. 잘 가. 사각형을 그려서 A, B, C, D라고 할게요.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기만 하면 사각형이에요. 내용 밑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바라보시면 돼요. 다시. 사각형이 뭐라고 쓰이요? 도형. 오케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기만 하면 되는 이 도형은 특징이 있죠. 그냥 네 각을 그냥 다 합하면 몇 도가 나와요? 360도가 되는 그런 단순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이제 변신을 하면서 놀 거야. 변신놀이를 할 거야. 갑자기 얘가 내가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이 한번 되게 변신 좀 해봐 하고 갑자기 마주보는 한 쌍만 평행이 되게 변신을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마주보는 한 쌍만 평행이 되게 이렇게 변신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려주는 거죠. 되죠? A, B, C, D. A, B와 지금 C, D는 평행인 상황이 아닌 거죠? 됐어요? 네. 한 쌍만 평행이야. 그 한 쌍만 평행인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라고 이제 사각형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글로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사다리꼴이에요. 근데 사다리꼴에서 약간 독특한 사다리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죠?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은 말 그대로 등변하고 싶겠지. 그치? 변이 같고 싶겠지. 물론 이거는 같긴 한데 사다리꼴이긴 사다리꼴인데 양 끝각. 오케이?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뭐가 크기가 같은? 평행한 두 선분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요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얘 아니면 얘를 밑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평행한 부분의 양 끝각,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등변 사다리꼴은 되게 독특한 애인데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너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이름은 등변이라고 돼 있지만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니라고 물으면 등변이 아니라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나와요. 그런 사다리꼴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 평행하다라고 위에 아래가 평행하다, 평행선이야 라고 했을 때 너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같은 표현.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너하고 너가 억각이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x라고 할게. 그럼 동그라미하고 x는 합하면 몇 도야? 180도. 그러면 너하고 너를 합해도 몇 도야? 180도. 오케이? 즉 너하고 같은 뜻. 어떤 뜻이 있어요? 각 A와 각 B를 합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돼. 얘하고 얘는 같은 용어예요. 하나는 그냥 선분 두 개가 평행해 라고 가르쳐준 거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억각 때문에 야 이걸 우리 한글로 뭐라고 불러?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이웃하는 두 내각이라고 해요.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왜? 한 쌍이 평행하니까. 하고 너는 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평행선의 성질.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됐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이씨 이 자식은 이렇게 합해서 180도이기도 한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이 같고 이렇게 각이 같은 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 동그라미하고 세모에 내가 만약에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각 B가 각 A의 만약에 2배야 이런 식의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냈다고 하죠. 그럼 각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 각들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면 얘가 여러분 모양이 안 예쁘네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아요. 네, 각비를 2배 하면 너야 라고 했다면 오케이? 각 A가 2각 B면 2각 B의 각비를 합하면 3각 B가 180도야. 그럼 각비 하나에 60도야. 너는 뭘 가르쳐 준 거야? 각 B가 60도야. 즉 여기가 60도라면 등변사다리꼴은 이쪽 길이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응용 문제로 등변사다리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다음 자 이제 뭐가 끝났냐면 사다리꼴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한 변이 평행해. 사다리꼴이 다시 변신을 하고 싶어. 그치? 화장을 하고 싶은 거야. 변신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야? 평행하지 않는 다른 두 놈이 평행하게 만들 거야. 오케이? 사다리꼴의 입장이야.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입장에서 나 또 평행 이거 말고 이제 얘까지 평행하고 싶어? 얘는 아까 평행이 아니었거든. 얘는 원래 평행이었어 지금. 근데 사다리꼴의 입장에서 A, B와 C, D는 평행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평행하고 싶은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자 A, B와 B, C가 평행하고 이거는 얘 거. 근데 사다리꼴의 입장에서는 A, B하고 C, D가 추가로 평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온다고. 자,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주체는 이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 조건을 얘기해요.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고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이제 정이어서 되는 거죠. 사각형이 변신하는 거예요. 두 쌍이 평행해진다면.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하다면 평행사변형으로 변신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에 이런 말 문장을 해요. 사다리꼴이 변신하고 싶어? 누구로? 평행사변형 이다로 변신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문장이 앞에 오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평행하지 않은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요. 나는 한 쌍의 대면이 평행한 사다리꼴은 평행사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 입장에서 평행사변형으로 변신하고 싶으면 평행하지 않았던 그 놈 한 놈만 평행하면 돼.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은는이가에 나와 있는 이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변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사각형 입장에서 평행사변형은 그냥 다 평행해야 되고요. 사다리꼴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한 쌍이 평행하거든. 그럼 나머지 한 쌍만 평행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는 상당 조건을 평행사변형으로 변할 의향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건 사각형이 얘가 될 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한 단계를 넘어와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조금 더 편리한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으로 뭔가가 나왔을 때 이해하는 거 그걸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자, 평행사변형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 설명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생님 엄청 설명 잘해줬지? 생각했지?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나한테 다 불러요. 첫 번째? 너. 다 불러. 알았어. 하나씩 릴레이 하자. 알았어. 하나만 얘기해. 하나 얘기했어. 4개 더 얘기할 거야. 얘기해봐. 누가 책을 찾고 있어? 다 책 멈춰. 책 펴봐. 이놈 새끼들. 누가 컨닝 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또 뭐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해요. 이거 테스트 봐요. 그냥 두 각이요? 마주보는 줄여서 얘기해서요. 마주볼 한자. 마주보는 각을 뭐라고 불러요? 억각이요? 마주볼 대 한자에서 마주볼 대라고 해요. 대각. 오케이? 네. 마주보는 두 대각이 크기가 같은 거죠. 그거를 그냥 마주보는 빼면 돼요. 이제 대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두 쌍이 이것도 추가로 시험 볼 겁니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한글로 쓰면 얘고 문자로 쓰면 각에 있는 각C, 각비는 각비.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하나. 그 다음 윤석 아무거나 불러.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여기서 두 쌍의 대변은 A, B와 BC 길이가 같다. 그 다음 A, B와 CD 길이가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서경이. 서금. 얼음공주. 서금. 입에 본드 붙인 거 맞죠? 지우. 눈알이 돌아가요? 눈알이 돌아요? 찬소리. 오늘부터 나에게 신생이 아닙니다. 왜냐면 신생이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이제 난 더 괴롭힐 거 예정이에요. 대각선. 오케이. 대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쌍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자, 여러분. 내가 쪽지 시험 안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 거 너하고 너가 같고 A요, C요, 그 다음 B요, D요.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연속.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하필 그놈이 길이까지 같다. 그 대변이 예를 들면 A, B와 B, C가 평행한데 하필 그놈이 길이까지 같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가 평행한데 다른 쪽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니 해버리면
보시다시피 얘가 평행한데 얘가 길이가 같으면 뒷면 사다리꼴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평행한 놈이 길이가 같아 해야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한 놈의 길이가 같고 이래야 돼. 이 모습이 평행사변형이라고. 됐어요? 네. 자, 그럼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선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게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너를 각으로 표현하면 각 A와 각 B를 합하면 180도라는 얘기를 해줬거든. 또는 각 A 더하기 각 B가 180도라고 표시해도 되고, 또는 걔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쪽도 이게 역각이 가능하니까 각 C 플러스 각 B가 180도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너랑 같은 말이 있을 거야. 이제 너하고 너가 평행해. 그거를 억각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누가 억각이 되는 거야? 얘가 평행하면 얘기하기 싫죠. 네. 네, 잘못 얘기했어요. 이쪽 가하고 이렇게 얘가 이제 억각이 돼서 합하면 18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억각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각 A와 각 B를 합하면 180도야. 이게 얘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는 각 B와 각 C를 합하면 180도야.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거 이렇게 같은 말, 얘 이렇게 두 개 같은 말. 됐어요? 그래서 평행이라는 말과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말, 평행선과 평행선의 억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 이웃하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근데 이렇게 합해서 180도일 때, 이렇게 합해서 180도면 누가 평행이야? 라고 이렇게 합해서 180도야. 누가 평행이야? 얘가 평행이고요. 그쵸? 네. 이렇게 합해서 180도야 하면 누가 평행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평행. 됐어요? 네. 이렇게가 각이 합해서 180도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겠죠? 잘 배웠겠죠? 네. 그 다음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자,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갑자기 평행사변형이 변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신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렇게 있었던 애인데 갑자기 아이고 이제 허리가 나왔어. 일어서고 싶어. 무슨 도형이 된다? 직사각형. 오케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기울어져 있던 평행사변형이 갑자기 나 허리 나왔어. 허리 피기 시작 90도가 되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이 있어. 직사각형으로 변신을 하고 싶은 거지. 난 직사각형이 되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직사각형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도 있어요. 네 각만 모두 같다고 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각이 같은데 직사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진짜요? 진짜? 아니요. 네 각이 같으면 무조건 직사각형이에요. 네 각이 같은 사각형은 무조건 직사각형이세요. 직사각형밖에 없어요. 그건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오케이? 머리를 상상해봐요. 직사각형 왜 그려서요? 안 그려지죠? 없죠? 네. 자, 그 다음 대각선의 성질. 어떤 대각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직사각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개입니다. 다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책에 나오죠. 5학년 1학기 책에 나오는가? 교육과장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5학년 1학기 책 아니면 5학년 1학기 2학기 책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쵸?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야. 두 대각선 길이 같지롱. 됐어요? 이게 암기 안 돼 있으면 이제 못 풀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네 각이 모두 같으니까
내각이 모두 같다는 건 얘가 다 90도란 얘기네. 그지? 그럼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각 A 하나가 90도가 됐어. 얘가 90도가 된 거야. 그럼 당연히 너도 몇 도가 돼? 90도. 그럼 당연히 네가 90도니까 너도 몇 도가 돼? 90도. 네가 90도니까 너도 몇 도야? 90도. 릴레이 타서 얘 하나만 90도가 되면 전부 다 90도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하면 180도인데 하나가 90도면 얘도 90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즉 한글로 쓰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한 내각이 직각. 이 조건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변신을 해요. 이거는 정의에 의한 변신. 정의라는 건 얘의 정의가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거든요. 정의, 오케이? 그 다음 대각선 성질에 의해서 변신을 한번 할 거예요.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아요. 그런데 AO하고 BO가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두 대각선의 길이가 다 같아져 버리겠죠? 얘하고 얘는 원래 같고, 그쵸? 원래 같은 걸 같다라고 표현해주는 건 변신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가 같아지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것 중에 하나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즉 A, O와 BO가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렇게 다 같아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두 대각선이 다 길이가 같은 거죠. 됐어요? 네. 이 그림을 잘 기억해둬요. 직사각형은 얘가 무슨 사각형? 이등변 사각형. 얘도 이등변 사각형, 얘 이등변 사각형, 얘 이등변 사각형. 위아래 합동, 양옆의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밑각의 크기, 이 밑각의 크기, 이 밑각의 크기, 이 밑각의 크기 같고요. 이각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크기가 같은 곳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문제. 야! 여기가 동굴이야. 근데 여기 동굴이야.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졌대. 평행사변형인데. 그럼 이 도형의 이름을 뭘로 바뀌어? 라고 물어봐요. 직사각형이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각하고 이각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에서는 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쵸? 평행사변형에서 각이 같은 건 이렇게 해서 억각, 이거랑 같은 건 이렇게 해서 억각, 요 정도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대.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합동이 돼버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얘가 왜냐면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순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나머지 대각선 길이들이 다 같아지면서 얘는 직사각형으로 변신하는 거지. 내가 언어를 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냐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삼각형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은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문제는 별로 거의 없어. 다 말로 표현이 되거든. 기호하고 말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기억을 해요. 그럼 봐요. 얘하고 다 같은 표현은 다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표현은. 그것도 기억하라고요. 그냥 대놓고 AC하고 BD가 같아. 이렇게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건 어떤 조건에는 상관없겠어요. 자, 이제 봐요. 이게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제 정사각형으로 안 해도 돼. 다 떨어졌어요. 이거 놔두지 마. 내 흰색 보시면 이것도 또 너무 연락이 좀 있는 거. 자, 이번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대요. 마름모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산소라? 초고 때까지 공부 좀 하지 않았을까요? 마름모라? 여기 닭본드를 떼줘야겠어. 윤수야 마름모라? 소연아 마름모라? 소윤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나 봐요. 내면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됐어요? 이게 정의야. 지금 내가 정의는 핑크로 표시할까요? 네, 이게 정의야. 근데 봐, 평행사변형은 대변이 같은 거거든요.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져 버리면 갑자기 평행사변형이 기분이 좋아서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무슨 이렇게 마주보는 건 대변이라 했잖아.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이웃하는 두 변. 이웃. 이웃이라는 용어를 써요. 오케이? 아하.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아.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웃하는 두 변을 기호로 쓰면 A, B하고 B, C가 길이가 같아져. 이렇게. 또는 B, C와 CD가 같아져. 또는 너하고 너가 같아져.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표현이 돼요. 있어요? 기호로 표시하면 이런 식.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특징. 자, 잘 봐요.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들어와서 여기를 동글동글.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 동글동글.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하지만 여기는 XX. 밑각.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 밑각 XX. 자, 잘 봐요. 보여요? 어디 각이 지금 이등분 됐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은 원래 같은 각 아니거든요. 평행사변형은. 근데 이 두 각이 같아지는 순간 오케이? 이 각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말은 뭐가 되네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말은 뭐가 되네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두 개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두 개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르모는 각 B를 2등분하면 실은 뭐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배웠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뭐가 있어요? 너가 뭐면 수직으로 2등분 되면 한 내각이 2등분 된 거 맞죠? 네. 얘도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대각선의 성질에 의하면 대각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너 이각. 오케이? 그 각의 크기가 몇 도면 돼? 90도가 되면 돼.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야. 기호로 표시하면 엄청 많은 기호가 가능하겠죠? 각 AOB가 90도야. 뭐 이런 것도 될 테고. 너하고 너가 크기가 같아요. 또 나오겠죠. 원래 너하고 너는 크기가 안 같아요. 너하고 너는 크기가 안 같다고.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봐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변신하는 조건 두 가지 있어요. 각이 90도가 되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대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이 들어와요. 이건 평행사변형의 변신 조건. 그렇다면 야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변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해? 라고 물어본다면 졸라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직사각형이 되려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으로 먼저 변신한 후 그 평행사변형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 이 조건들이 추가가 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행사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 이 조건 중 하나가 만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마지막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갑자기 정사각형이 되고 싶대.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지, 연서야? 내 각의 크기가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네. 내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누구 거죠? 직사각형이죠. 근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변신하고 싶어. 그럼 지금 이 조건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누구 성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름모 성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마름모 거잖아요. 됐어요? 즉, 아하, 너 첫 번째 뭐가 되면 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원래 이 변하고 이 변은 길이가 같지 않아요. 직사각형은. 근데 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그리고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성질에 의해서 변신이 될 텐데 정사각형은 여기가 뭐이기까지예요? 수직이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얘는 이거 수직 아닙니다. 오케이? 즉,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변신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누구 조건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가지고 와버리면 돼요. 됐어요? 네. 반대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고 싶으면 이제 누구 조건을 가지고 오면 돼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와버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평행사변형이 갑자기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요. 다시 평행사변형 말고 직사각형부터 할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정사각형 되게 까다로우네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 조건이 필요하다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가지고 오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 그럼 이미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건 마름모의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성질을 하나 추가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갑자기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누구 조건하고 누구 조건은 둘 다 갖고 와야 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것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한 개 한 개씩 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야, 각 A가 90도인, 자, 이건 누구 거예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런 마름모는, 자, 이제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변신 조건이에요. 마름모가 한 각이 90도가 됐어요. 그럼 뭘로 변신한다고요? 정사각형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야, AD하고 AB가 길이가 같아요. 자, AD하고 AB가 길이가 같대요. 여기서 AD하고 AB 이거 길이가 이렇게 같아졌어요. 이거 누구 거죠? 마름모 거죠? 근데 그 마름모인데 내가 직사각형을 마름모 조건을 준 거야. 주체는 직사각형이 변신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직사각형이 마름모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정사각형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주체를 여기를 뭘로 두고 싶냐? 여기를 야, 평행사변형이 변신하고 싶어? 사변형은 하고 정사각형이다로. 그럼 이 앞에 조건이 뭐가 들어와야 돼? 라고 한다면 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하나랑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하나랑 직조건 하나, 마름모 조건 하나 해서 조건이 두 개가 들어와야지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더 까다로운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즉, 여기서 계속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주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변신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단원의 주요 핵심이에요.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단원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같은 표현인데 꼭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거. 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것만 해석을 다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영상 잠깐 멈추고